예, 안녕하세요. 저는 버넥트의 대표 하태진입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함께 좀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버넥트는 버추얼과 커넥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서 좀 이제 새로운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가상 초월이라는 메타와 그다음에 세계 우주라는 그 유니버스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시뮬레이션이나 게임이나 버추얼 리얼리티, 미러 월드, 디지털 트윈,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리고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뭐 믹스드 리얼리티, 익스텐드 리얼리티 이 각종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닐 스티븐슨이라는 그 소설가의 스노우 크래시라는 작품에서 먼저 소개가 되었지만 2007년에 그 메타버스 로드맵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로드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메타버스 정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컴플렉스한 컨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보시면은 컨버전스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정보를 추가하는 것도 현실과 가상이 이게 컨버전스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가상을 중심으로 피지컬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정보를 또 이제 혼합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을 중심으로 하냐, 가상을 중심으로 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양쪽이 모두 다 컨버전스 되는 그러한 복잡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는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사분할을 해서 좀 더 세분화된 메타버스를 분류를 했고요. 그 X축을 보시면은 그 정보가 나에 대한 정보인지 아니면은 공적, 외적인 정보인지 그 다음에 수직축을 보시면은 그 정보가 현실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정보인지 또는 그 정보를 가상 현실에서 보는 정보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2차원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R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정보를 추가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라이프 로깅은 개인 정보를 디지털라이즈해서 그거를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계속 디지털라이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가상현실 중심으로 현실 정보를 갖고 오는 건데 미러월드가 이제 현실에 있는 그런 공간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파생되는 용어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맵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된 언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추얼 월드는 어떤 게임 같은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발전이나 다양한 응용들이 나타나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산업이 이제 이쪽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의어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범주에서는 메타버스 안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왜 메타버스가 주목받는가라는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어떤 영상을 보는 OTT도 발전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온라인 광고도 많이 발전됐고, 게임도 많이 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하고 있고, 화상회의 수요도 늘었고, 온라인 쇼핑도 늘어났죠. 그리고 과거보다 네트워크 인프라나 기술인 하드웨어가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떠한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로블록스나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그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이제 사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그 상장을 했잖아요. 이 상장했을 때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40조로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요. 네, 이 정도 수준은 우리나라에 7위 정도 됩니다. 현대차 정도 되는 수준으로 로블록스가 상장을 했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는 이제 B2B 사스 업체인데요. B2B 사스의 1위가 세일즈포스인데 여긴 250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는 450조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로블록스가 굉장히 시장에서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오큘러스 퀘스트의 판매량인데요. 한 상반기 6개월 만에 판매된 그 판매량이 과거 5년 동안 판매한 실적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아이폰이 출시했을 때 그 판매 속도와 거의 비슷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이쪽 산업이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만들어주신 자료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주셔서 그 공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 경제,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온라인 경제가 활성화됐고 앞으로는 이제 가상 융합 확장이 되면서 메타버스 경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기들도 많이 이제 휴대성, 웨어러블 측면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스마트폰, 웨어러블, 뭐 스마트워치나 그 다음은 글라스겠죠. 최근에 뭐 이어도 있고요. 계속 이제 경량화되면서 착용형으로 기기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기존에는 마우스 키보드만 썼다면은 지금은 다양한 이제 멀티모달 그러한 이제 입력 장치들도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 공간도 과거에는 스마트폰 위주의 2차원 공간을 봤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서 메타버스 혁명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감 경제라는 말도 나왔고, 그래서 실감 경제 이런 부분도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제 활동을 좀 더 이게 그 용어를 만들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머시브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쪽 시장을 굉장히 부각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도 네,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원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서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로블록스가 대표적인 메타버스라고 불리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생각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게임들은 단순하게 퀘스트를 깨고 레벨을 올리는 수준의 그러한 게임성의 측면이라고 보면은 로블록스는 이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실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대로 가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임이 아니고 이건 현실을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한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콘서트 매진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경제 활동도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템들 거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상 화폐를 로벅스라고 하는 화폐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게임보다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62% 정도가 친구와 대화하는 목적으로 로블록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로블록스가 게임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이 경제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친구들과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게임보다 더 많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그 작년에 로블록스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8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미라는 부분은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메타버스를 만들려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프렌즈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프렌즈들이 여러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즉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즐길 수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게임과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되는 그러한 성격의 그 툴이기 때문에 이제 공적이고 안전한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부분도 룰 같은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코노미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머시브는 당연히 VR이니까 이제 당연히 되겠고, 그다음에 프릭셔니스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안정성 있게 빠르게 이제 연결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게임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질문은 이제 이 본 세미나가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메타버스는 이제 알겠는데 메타버스가 플랫폼인가라는 질문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궁금했고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메타버스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메타버스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메타버스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플랫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균형 있게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 네트워크를 계속 이제 향상시키고 그런 플랫폼 그러니까 중개 역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 한 종류의 게임이라고 보면은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제 IP 예를 들면은 저게 자원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게임 IP를 가지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에 최적화된 그런 프로세스로 그다음에 엔드 유저 그 게임 유저를 만족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생산자가 많이 양성이 되어야 되고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양쪽을 다 촉진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네, 로블록스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콘텐츠를 즐기는 플레이어가 있고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를 이제 소비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렌즈와 이제 소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중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 사업이 가지는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단품을 만드는 그러한 패키지나 솔루션 업체에 비해서 플랫폼 사업이 가지는 장점은 급격한 어떤 매출 가능성, 생태계를 통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약간의 더 기업 가치를 더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메타버스 플랫폼과 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폰과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제 시총이 5배나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 플랫폼 여부라고 하고 있고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보시는 것처럼 순이익이 높습니다. 매출은 같을지라도 비슷할지라도 순이익이 높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기사에 따르면은 애플은 서비스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쪽에 마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은 이제 2025년 기점으로 서비스 부분의 수익이 아이폰 판매 수익보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로블록스나 제페토나 몇 가지 사례밖에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찾아보면 그런데 유사한 그런 성격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좌측을 보시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 측면과 그다음에 정보 공유를
강조하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고요. 자연스러운 대화는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 용도의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그 수직축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데는 그 산업용 에 특화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 그다음에 정보를 이제 조작하거나 이렇게 정보를 불러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도화한 그런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분화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는데 보시면은 한 20여 가지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참고 사항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버넥대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업무용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빔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레빗이라는 소프트웨어 설계, 그 건축 쪽 설계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 빔 데이터를 플러그인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업로드를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중 사용자가 VR 상에서 만나서 모델 리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런 저쪽에 창문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요. 그 내용을 레빗에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것을 다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버드와이즈 뷰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1인칭 시점에서도 안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시점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영업이나 교육용 프레젠테이션에 특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는 저작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스튜디오나 제페토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저작 도구가 있고요. 여기에서 콘텐츠를 배치를 하고 이것을 퍼블리시를 하면은 다중 사용자가 함께 그 내용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용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이저 빔 기능이라든가 또는 애노테이션 기능, 그런 것들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버넥트에 대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는 이러한 구조로 저희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 소프트웨어는 이제 사스 단에서는 이제 원격 지원하는 리모트,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들고 보는 메이크 뷰, 그다음에 선처 공간을 이제 디지털 트윈하는 트윈, 그다음에 이제 어드민 그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워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플랫폼이 있고요. 그 플랫폼은 이제 그 이 상위 소프트웨어들을 에 대한 이제 공용 서비스들을 백엔드 단에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트랙이라는 것은 이제 XR 개발자를 위한 SD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밑에 보시는 디바이스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 그다음에 스마트 글라스에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넥밴드 360도 카메라나 일반적인 360도 카메라, 그다음에 드론에 있는 카메라, 그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의 카메라를 수신 받을 수 있고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유사한 제품들은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특징이 되는 부분은 다자 간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 N, N대 1 통화가 아니고요. N대 N으로 현장의 여러 명 또는 원격의 전문가 여러 명이 동시에 협업할 수 있고, 디바이스를 국한하지 않고 모든 디바이스가 다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기기 확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포인팅이나 이런 AR 드로잉이나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을 해서 수많은 POC를 끝내고 지금은 이제 확산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많이 발굴을 해서 기능화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줌 기능이라든가 플래시를 켜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저희 고객이 해외 공장을 갖고 있는 대기업 고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현지에 있는 외국인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음성 인식과 음성 번역, 문자 번역, 그다음에 음성을 다시 생성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바로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디바이스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메타버스입니다. 네. 현실과 가상에 있는 디지털 정보를 현실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메타버스이고요. 네. 그리고 뭐 서버 레코딩이나 뭐 화면을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메이크 뷰인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위해서 필요한 저작 도구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저작 도구는 개발자를 중심으로 하는 저작 도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저작을 할 때 난이도가 높고 개발자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저희 메이크 뷰는 코딩을 전혀 하지 않고 배치 작업 위주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나 이미지나 3D 모델이나 비디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에 특화된 부분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만들어진 콘텐츠는 여러 디바이스에서 모두 다 한 번에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랙션을 설정하는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그 응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 보고서 양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무용 저작 도구에 좀 특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뷰를 통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 보고된 내용을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트윈인데요. 기존의 그 통제실에 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HMI 화면이 있습니다. 저 HMI 화면에 있는 로고를 인식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은 우측에 있는 것처럼 해당 설비를 바로 3차원적으로 보여주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이 디지털 트윈의 모습은 메시 형태가 아니고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로 변환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트윈을 만드는 그런 개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이런 트윈을 접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이런 센서를 부착하거나 또는 카메라 트래킹을 통해서 이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작업자의 안전 측면에서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할 경우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은 SDK인데요. 이제 QR코드나 이미지 타겟을 대상으로 굉장히 빠르고 정밀한 이제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의 특징은 저희가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넣어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성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ODM이나 OEM 방식으로 사용할 때 전혀 그런 어떤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는 홀로렌즈를 통해서 리모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을 연결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족 보행 로봇에 카메라가 5개가 있는데요. 그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고 이 로봇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여기에 이제 라이더 센서 같은 것도 붙여가지고요. 현장을 실시간으로 맵을 만들고 그 맵을 가지고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바로 만드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메이크 뷰 같은 경우도 이제는 홀로렌즈도 지원하고요. iOS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 도구를 사용할 때 콘텐츠를 불러와서 배치하는 게 굉장히 반복 작업이고 번거롭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정리된 그런 문서가 있다고 하면은 한 번에 불러오면은 씬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은 개발자용 플랫폼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뷰는 이제 저작 솔루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정한 이제 XR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저희가 진화를 시킬 예정이고요.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스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사용하는 그러한 공용 서비스들을 플랫폼 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나 서비스 등록 관리라든가 또는 원격 지원이나 미디어 관리, 계정 관리, 워크스테이션 관리, 부하 분산이나 장애 차단,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공용 기능으로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저희가 API로 개발사 분들한테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에는 현실과 가상이 연결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 VR에 집중된 메타버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연결되는 메타버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현실 공간에 있는 어떠한 작업자가 공유하는 그런 정보를 가상의 다른 공간인 사람과 같이 볼 그런 응용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 현장이나 또는 어떤 이제 플랜트나 산업 현장에서 그 공간을 스캔을 해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것이죠. 지금은 주로 영상 위주의 공유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3차원 형태를 다 스캔을 해서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 형태로 저희 개발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에서는 3D 스캔과 XR 현장 옷소링 기능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모델 포맷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컨버전하는 기능이 업무용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콘텐츠를 보낼 때 이제 VR 기기만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다양한 디바이스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얼웨어나 홀로렌즈나 오큘러스 퀘스트나 PC VR이나 웹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콘텐츠를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쉐어해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업무용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게 그 현장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까지 연동이 된다고 하면은 현장에 있는 기기를 VR 상황에서 제어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드렸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AR 기술에 대한 현황과 또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강연해 주셔서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네네.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너무 강연을 잘해 주셔서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채팅창에 올라 있는 질문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질문인데
AR 글래스는 대부분이 해외 제품인데요. 국내 개발 제품과 버넥트 솔루션이 함께 공동 마케팅이 되는 때가 올까요? 혹시 뭐 진행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아직 저희가 노출을 안 했는데 국내 모 스마트 글라스 제조사와 같이 협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대기업 계열사 위주로 지금 영업을 조금씩 전개를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업체하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스마트 글라스 제조사들이 실제 양산을 해서 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그때가 되면은 같이 이렇게 좀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네. 그 버넥트가 AR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질문이 버넥트에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예, 네. 관련된 내용이 질문이 버넥트는 산업용 AR 컨텐츠를 제작하는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현재 버넥트에서 메타버스를 접목한 사업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범주에는 AR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미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또 정의하는 또 바라보는 메타버스는 또 조금 성격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제 VR 위주의 메타버스라기보다는 현실과 연결된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로블록스 그래픽이 아직 게임 초창기의 느낌이어서 별로인데 어스2라는 플랫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로블록스도 기존 콘텐츠가 약간 조약하긴 한데요. 네. 작년부터 이제 그래픽 퀄리티가 많이 올라간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 그런 기술도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수준의 지금 렌더링 엔진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이제 질문해 주셨던 네네. 분이신데 어떤 기술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메타버스를 구현하지 못하는 가상 공간이 있는지요? 과거부터 품고 오던 의문입니다. 아마 저희 세미나 계속 시청하시면서 1회부터 계속 시청하신 구독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기술적인 그러한 네. 챌린지 말씀하시는 네, 걸까요? 네. 네. 이제 지향점이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몰입감 측면에서의 지향성이 있고, 뭐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또 지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그 발전 방향이 다 있을 텐데요. 진짜 레디 플레이 원 수준의 그런 몰입감으로 올라가려면은 지금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감을 다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주로 청각과 시각 위주만 피드백이 되고 있는데 다른 형태의 이제 그런 하드웨어도 추가되어야지 좀 더 몰입감 있는 메타버스가 나올 것이고요. 그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또 데이터가 송수신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5G로도 안 될 거고 뭐 6G, 7G까지 뭐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자간으로 그 막대한 데이터를 다 송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도화되면 될수록 주변의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 질문은 좀 굉장히 이제 내공 있는 질문인데 최근 AR 글래스를 활용한 다양한 솔루션이 공장, 기반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해킹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사항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그 보안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또는 대기업에 저희가 구축해서 납품할 때 항상 이제 보안성 검토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는 보안성에 대한 부분들이 예, 있고요. 네트워크 상황에서 보안성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 소프트웨어에서 뭐 사용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디바이스 관리 MDM이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보안성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송하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보안성이 있고요. 여러 측면에서의 보안성이 다 들어가 있긴 하고, 그럼에도 이제 사람으로 인한 좀 보안성 그런 부분도 있겠죠. 보안성 위험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 현재 뭐 저희가 발전소에도 실제 납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네, 라이선스를 네. 한 3-40개 이제 드렸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단순한 POC를 넘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한 수준의 보안성을 갖춰서 네, 납품을 하고 있고, 뭐 국정원 심의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AR이다 보니까 네, 또 질문 들어온 게 네. 이제 AR 기기의 비싼 가격, 네. 또 관련 컨텐츠의 예. 부족, 대중의 관심 부족, 이 세 가지가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 예. 관련 업계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글라스에 대한 허들은 당연히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ROI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입해서 그만한 효용이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도 뭐 300만 원짜리 그리고 방폭형은 뭐 600만 원, 700만 원짜리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렌즈도 사는 기업은 다 사고요. 그거는 다 기업 상황마다 다 다른 것 같고요. 효용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할 텐데, 애플에서 내년 네. 하반기나 뭐 내후년 초에 이제 애플 글라스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시점으로 이 산업이 더 커질 것 같고 대중화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용의 측면이 가까운데요, 글라스는. 그런데 그 시점으로 이제 컨슈머 버전의 시장이 많이 커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예, 대표님 시간이 좀 허락하시면 예, 좀 더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금융 서비스 모델이 어떤 것이 있을지 예측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금융 서비스요. 예. 네. 아마 예. 계속 이제 산업 네네네. 현장에서 되고 있는 AR에 대한 모델 부분이 네네네. 향후에는 뭐 예. 금융 쪽으로 되지 예. 않을까라는 그런 네. 의견에서 아마 네.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 왜냐면 휴먼 그 아바타를 만들어서 네. AI 이제 네. 대화할 수 있는 거죠. AI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많이 지금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비대면으로 AI 휴먼 아바타와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금융 상담 그런 것들을 서비스가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제 일어나는 비즈니스 그런 모델들이 이미 있고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로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그런 BM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생기겠죠, BM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세미나에서도 예, 예. 이렇게 XR 기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이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4차 산업 인재 양성과 XR 기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현재 XR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중점적으로 키워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게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이 이제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자기만 잘하는 그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문사회, 뭐 공학 쪽 그런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하는 그런 능력,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협업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저희 계속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버넥트가
이런 AR 기술에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여기 상장도 계획 중이십니까? 라고 하는 예. 질문이 들어와서 네. 좀 뭐 살짝만 예. 알려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유사 업체는 이번 달에 상장을 하고 있고요. 할 네.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아직 시리즈 A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연말에 이제 저희가 시리즈 B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더 성장을 해서 저희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보다는 좀 재무적인 성과도 만들어서 상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진짜 이거를 상용화 더 확대해서 매출을 올려서 상장할 계획 갖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하태진 대표님 모시고 그 AR 기술과 산업 현황에 대한 강연과 정말 오늘 많은 질의 응답 네. 아닙니다. 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오늘 세미나 첫 번째 순서는 네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하태진 대표님한테 감사와 예, 네. 또 격려의 댓글 유튜브 창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